안녕하십니까. K뷰티 아세안 2020 행사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허가와 유통관리에 대한 실무사항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 발표를 맡은 그린네이처팜 대표 임준환입니다. 코트라의 인증 인허가 자문위원으로서 상담 사례와 기업들의 업무 대행을 하면서 관련 주요 애로사항이나 궁금사항을 중심으로 오늘 관련 업무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의 등록 업무, 두 번째로 등록 허가 후 수입 통관에 필요한 업무, 그리고 수입 후 유통 관리의 주의사항과 2020년 인리식약청의 개정 및 신규 추가 규정 사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식약청의 등록 허가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및 COA 발급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준비 업무로는 수입사의 역할인 부분으로서 화장품 등록 전용 온라인에 수입사의 아이디를 개설하고 관련 서류 제출되어 심사를 받아 아이디 승인을 받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기업 관련 서류와 최초 아이디 개설에는 처음 등록을 예정한 제품에 대한 LOA, CFS, GMP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준은 14근무일 이내에 됩니다. 현재는 신규 등록 시 창고의 외부 전면부와 창고 내부 사진을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같이 준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좀 전 설명과 같이 아이디를 발급받게 된 후에 개별 제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평균 접수 후 화장품의 경우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여 소요되고 있으며 시간 소진이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명칭의 사용 문제나 그 명칭의 기능성 포함 시 관련 테스트 보고서나 시험 증빙 대응 시간 등으로 소요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접수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되면 식약청에서는 서류 기본사항에 이상 여부가 없을 경우에 SBB라는 심사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심사비 납부 고지서 발부 후 업체에서는 10근무일 이내에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제품의 심사가 개시되는 점도 참고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 심사 사항으로는 기술 서류와 재료 서류, 기능성 사항, 제품의 명칭, 포장 규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제품의 심사는 14근무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자택근무와 또 기타 신청 기업들의 품목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는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도 업무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4근무일 이내에 1차 서류 심사 평가 후에 식약청에서는 추가 보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테스트 보고서라든가 기능성에 관련된 증빙 자료라든가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을 받은 후로부터 신청업체는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수사항은 반려되며 처음부터 다시 등록비를 납부하고 업무 개시를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14일 이내에 제출 후에 다시 또 식약청에서 14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부분은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되며 2회가 넘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전자 등록증을 발부되는데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 제품은 코드 번호가 NA로 시작됩니다. 모든 아시아의 국가 제조사들의 제품은 NA로 시작되는 번호를 발부받으며 QR코드와 함께 제품의 포장 규격 그리고 등록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의무사항 등을 허가서에 같이 기재되어 발부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로는
차후에 저희가 후반부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화장품 등록 인허가가 좀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간편하다 보니 등록 이후에 그 감사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 업무에는 뭐 DRP 점검이라든가 제품 라벨링 표기사항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등록 이후의 유지 관리 사항에 대한 주의 사항도 저희가 다른 섹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등록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한 목록입니다. 화면과 같이 주요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 서류가 모두 한꺼번에 식약청에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주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대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목차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영사 공증 관련 서류들입니다. 영사 공증, 어떤 서류는 영사 공증을 받고 어떤 서류는 영사 공증을 안 받아도 되는지를 많이 궁금하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화장품의 등록에 필요한 영사 공증 대상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되고 있는 CFS 자유판매 증명서의 영사 공증과 그리고 화장품 제조사의 GMP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사의 GMP는 한국식약처에서 발급받는 화장품 GMP 또는 ISO 인증기관에서 화장품 ISO 인증서를 발행하는 ISO 22716이라는 인증서가 또 적용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 GMP 또는 ISO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관련 서류를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 공증에는 참고적으로 사전에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영사과에 직접 제출해 준다고 해서 바로 공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과에서 사전 공증을 받고 그 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인도네시아 영사과에 접수 후에 공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영사 공증 준비에 있어서 필히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과의 사전 문의나 확인 절차를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같이 2020년 최근까지 저희가 ISO 22716을 인증 서로 제조사의 화장품 제조 요건으로 승인된 인증 기관들의 목록을 저희가 열거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시험 검사 성적서의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면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화장품은 20개의 타입으로 구분되며 하부적으로 다시 또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보편적으로 3세 이하의 화장품류와 3세 이상의 화장품류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이 샴푸, 목욕용품, 비누, 또 로션 등 유아용 대상의 제품들도 화장품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없으며 주로 일반 세균과 곰팡이균에 대한 기준치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에 보시듯이 지금 외부 시험 검사 기관의 성적서 사례를 제가 사례로 표기를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식약청의 인허가와 관련된 준비 요건의 시험 성적서는 화장품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품의 자가 시험 성적서는 나중에 SKI라는 수입 유통 신고의 진행 시에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등록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어떤 시험 성적서는 외부 시험, 공인받은 외부 시험 검사 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 성적서가 화장품의 개별 등록 인허가 심사 때 바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후 감사라든가 또 사후 관리 감독에 있어서 이 부분이 등록 진행되었던 이전 기간 시점에 시험 검사를 받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비치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허가 등록증 사례를 저희가 이제
저희 뭐 회사에서 받은 사례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주로 이제 제품의 명칭과 또 유효기간, 그리고 포장 규격, 그리고 QR코드가 함께 표기가 되어 발부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그 화장품 전성분표, 그러니까 전성분표의 작성 사례를 참고로 폼을 저희가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섹션으로 이제 화장품 등록 이후에 수입 통관 준비에 대한 사항으로, 화장품 등록 이후에 그 수입 유통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의 규정 절차상 그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등록 인허가가 사전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관련 그 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식약청에 대한 인허가 제품에 대해서 수입 유통 신고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지 통관 심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의 발급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카이, 그러니까 수입 유통 신고의 준비는 또 전용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개별 등록 사이트와는 별개로 그 화면에 보시는 사이트 주소와 같이 별도의 그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뭐 이제 최초 등록의 경우 그 일반 화장품 등록 심사 사이트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사의 그 아이디를 먼저 개설해야 되고요. 에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 회사의 기본적인 그 인포메이션 자료라든가 신청서들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1근무일 이내에 아이디와 그 패스워드가 발부되어 이메일로 안내되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 그 에스카이 접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 화면에 소개드리는 부분은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 신청 절차입니다. 화장품 유통 신고 승인이라는 에스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인도네시아는 식품 및 화장품류들은 그 수입 시 에스카이를 필히 발부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그 소정의 서류와 또 선적 관련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 또 시험 성적서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련 신청 그 폼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시고 또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업로드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처리가 됩니다. 일단 이 부분도 그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식약청에서는 이제 모든 서류가 와출되고 접수가 완료되면은 해당 비용에 대한 심사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각 품목당 10만 루피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에스카이 그 증명성, 에스카이 확인서를 발부하는 일회당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에 그 이번 수입 제품 환물에 5가지의 품목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당 10만 루피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1회 그 에스카이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단일 수입 시에 같이 신청을 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에스카이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화면과 같이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신청서와 또 책임 담당자의 지정 신고서, 그리고 선적 서류,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준비가 되신 후에 또 업로드가 되셔야 되는데, 해당 관련 그 신청 관련 폼은 해당 웹사이트에 그 보시면은 그 2017년 제30호의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안에 별책 부록에 그 관련 폼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사의 그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카이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주의하실 부분이 그 에스카이 발행에 필요한 요구 조건 사항으로 해당 등록을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한 또 서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번 그러니까 수입에 필요하신 수입을 하신
제품에 대한 그 로트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로트와 제조일이 표기된 COA를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성적서에서는 회사별로 좀 양식이 좀 틀리거나 또 한국의 관련 규정법과 인도네시아의 관련 규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 표시 사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수입사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제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요구 조건 사항을 맞출 수 있는지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COA 발급에는 이 에스카이 그 신고 목적 제도가 로또 번호에 대한 제조일 관리, 그러니까 어떤 로또 번호가 어떤 제조일의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는지를 유통 관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에는 로또 번호, 제조일은 필히 작성이 되셔야 되며 제품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의무 시험 요구 사항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한 시험 검사 방법도 필히 기재가 되어야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서류가 미비나 부족 시 식약청에서는 관련 에스카이 발부를 보류하고 또 추가 수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소 2회까지 허용이 되면 2회 이상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 시 에스카이는 자동 반려 처리되며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수입 후 유통관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섹션은 제품에 대한 등록에 관한 주의사항, 두 번째는 수입 후의 후속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식약청 감사 점검 대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업무 설명과 그리고 2020년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2020년 2호와 제12호의 주요 개정과 신규 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와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카이 업무가 가장 주의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의 등록 인허가를 발급해 준 후에 사후 관리로서 감사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 시행에는 주로 DIP라고 해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관련 제품에 대한 행정 서류라든가 기술 서류, 또 기능성, 안정성 등 여러 서류 정보 사항들을 모두 자료를 비치 편철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감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식약청에서는 감사 시행 이전에 30일 이전에 해당 기업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기타 여러 가지 연락처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사전 고지 후에 식약청에서는 중앙청 또는 관할 지방청에서 업체를 방문하여 인허가 받은 제품에 대한 DIP 서류, 그러니까 데이터 인포메이션 프로덕트 서류에 대한 파일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화면과 같이 주요 4가지 섹션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관련 서류들을 모두 비치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한 개의 서류라도 부족함이 발견 시에는 시정 보완 조치를 요청하게 되면서 이때 시정 보완 요청 기간은 30일까지 시간을 줍니다. 30일 이내에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되고 참고로 또 설명드리면 30일 이내에 또 대응 준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감사과에 요청을 하셔서 추가 시간 요청을 하시면은 30일을 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DIP라는 서류 준비에 가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은 재료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화장품 전성분에 사용되는 재료가 보통 적게는 40여 가지에서 많게는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 관련 모든 재료에 대한 스페키케이션 또는 MSDS 등 재료에 관련된 스펙 정보를 모두 서류상 제공을 받아서 수입 등록 위임사는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두 가지로 빠지게 되면은 식약청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해당 관련 자료를 완비될 때까지 계속 요구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셔서 수입사의 애로사항, 또 제조사나 수출사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타 뭐 기존에 받았던 그 시험 성적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공증 관련 위임장 이런 사항들도, 그리고 또 포장에 대한 그 평면도 사항도 준비되셔야 되고, 또 라벨링 표기 사항도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라벨링 표기 사항도 어떤 그 표기의 그 규정에 의해서 기재가 됐는지, 제품에는 부착이 되어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 대상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식약청 제2호 및 제12호의 주요 개정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그 신규와 규정이 새로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 주요 규정 사항들을 발췌해서 제가 서술하다 보니 그 설명이 이렇게 길게 화면같이 이제 서술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그 채차 그 설명드리면은 식약청 제2호 17조항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의 수입 유통에서는 각 제품별 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롯드별 샘플을 최소 1년여간 보관 비치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최소 포장 단위, 그러니까 해당 제품의 로트, 수입된 제품의 로트를 유효기간 경과, 그러니까 제품의 유효기간이 2020년 10월 30일로 끝났다.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1년이 경과되는 때까지 보관 비치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또 기타 조항으로는 제 그 7조 5조와 7조 13항에 의거 그 화장품의 창고 유통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PSB, 그러니까 창고 유통 허가서라고 해서 지방청 또는 중앙청에서 관할 그 업체의 창고 실사와 또 관리 매뉴얼 등을 점검하여 허가서를 발부해 줍니다. 이 허가서가 있어야지만 개별 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화장품도 이렇게 이제 지방청으로부터 그 창고 유통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보유가 되어 있어야지만 제품의 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 규정이 2020년 2월 5일 발표됐습니다. 2020년 2월 5일부로 발효가 된 건데, 단지 이제 그 유예 기간을 1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그 1년 이후에 이제 시행이 이제 의무화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 2021년 2월 5일이 이제 시효가 이제 되는 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추후 관련 유기관들과 협의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해당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특이 그 규정 사항으로는 책임 관리인이 지정되게 됩니다. 뭐 의료기 유통 기업들 경우에 책임 관리인 제도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도 책임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데요. 그 약학 전공자 또는 의학 전공자, 뭐 약사나 의사를 지칭하는 수는 아니고요. 약학을 전공하거나, 그러니까 약대, 의대 전공자나 또는 생물학, 화학 전공자 중 4년제 이상 졸업자의 그 기준의 한 명을 채용하여 책임 관리인으로 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체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실 것으로 자료됩니다. 2020년도에 또 12호 규정이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 12호 규정에서는 그 GMP, 제조사는 GMP 인증을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해서 그 GMP를 보유한 기업들만 그 기업의 제품들에 한하여 제품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요. 뭐 기존과 같이 ISO 22716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ISO 22716의 코스메틱 GMP로 제조사를 등록할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확인서 또는 화장품 제조 생산 확인서를 추가 발급받아 같이 준비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신규 개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식약청에서 이 부분을 요청할지는 추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최소 유통기간, 그러니까 유효기간, 등록 유효기간이 1개월 이전에 갱신 절차가 개시되어야 되면서 또 갱신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은 자동 등록 등록 유효기간은 철회가 되며 처음부터 다시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규정은 수입 유통된 제품, 그러니까 S가이를 발부받아 정식으로 통관 수입된 제품들이 로또와 제조 연유질이 관리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현황, 또 입고 현황, 재고 현황 이런 것들을 식약청 화장품 안전관리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해당 관리국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업에서는 등록 이후에 판매 유통 관리에 식약청의 어떤 지도나 제재 사항을 받지 않도록 사전 관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도네시아 화장품의 수입을 하여 유통 관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화장품의 등록 인허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S가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등록된 제품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수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S가이를 발부받아서 세관에 제출되어야지만 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인허가 과정보다 가장 더 주의와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S가이 업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S가이는 매 수입시마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 수출사와 또 수입사 간의 업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온라인 접수에 있어서 현재는 최근 2년간의 지방 세무서에 세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웹사이트 신청이나 접수, 승인 이런 부분이 자동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전 안내 고지가 안내 고지 창이 뜨면서 접수 거절이 되면서 지방 세무서에 신고 처리를 먼저 해야지만 자동으로 전산이 연계되어서 접수와 등록 신청 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수입된 화장품은 최소 유효기간이 3분의 1이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S가이 발부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그리고 선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선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에어웨어 빌이나 또 선적 BL 등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물이 출고가 돼야 되죠. 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S가이 제도는 신고 정도, 그러니까 서류적인 구비 요건이 충족되면은 바로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면 내일도 발부가 되는 서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출항했다든가 또 선편의 서류가 다 준비가 되면은 바로 S가이를 신청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OA,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는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 의무 항목에 맞춰서 검사 항목이 있는지 또 관련 검사의 스펙 단위, 최소 검사 수치라든가 이런 기준이 한국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준에 의해서 단위 표시가 되어 있는지 또 시험 검사 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차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심사원에서는
신청 자체를 이제 반려하거나 또는 COA 수정 부분을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요. COA를 제조사가 여러 번 수정 발급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이라든가 또 임의 변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 번 또 변경해서 잦은 제출을 하게 되면은 식약청에서는 직권으로 외부 시험 검사를 받도록 지시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들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또 많은 상담 요청이 있던 부분들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K뷰티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많은 정보와 또 많은 바이오사를 발굴되시어 좋은 기업의 발전과 성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뷰티 아세안 2020 행사에